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째 철도노조가 극적으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 규모부터 SR 통합 등 남겨진 과제들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철도 파업이 장기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파업도 노사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종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일 넘게 파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2013년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70일이 넘는 그런 장기간의 파업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부하고 노조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 갈등이 심했던 구조이고요. 현 정부에서는 나름 정부에서 일부 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노조를 좀 달래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철도공사도 사측에서도 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봉합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철도 수송에 의존해야 하는 특히 이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여객은 별도로 치고 이 산업적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수출입 업체 중에 좀 급하게 화물 수송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화물 수송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화물은 여객에 밀려서 좀 밤에 이동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긴급한 화물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철도 파업 일단은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작부터 순조롭지도 않았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이번 파업 자체에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고요. 수능과 또 수시 일정이 겹치면서 여론의 그 지지도 얻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철도 파업 이 시점을 두고도 좀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첫 번째로 시점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시점에 이제 파업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2016년, 2017년까지 철도공사 전 직원의 수가 27,000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이후로 해서 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만 명이 넘어서 3만 1,000명 정도 수준으로 한 3, 4천 명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능하고 수시가 이제 진행됐던 그 시간에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철도를 타는 이유는 정시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학부형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부터 열리는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이번 이 철도 파업 철회의 변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국제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 모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역시 작용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가 손님 모셔놓고 잘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철도 일부 정상들이 부산을 KTX를 타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노사의 주요 합의사항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임금 인상을 1.8%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SR과의 통합은 이제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인력 충원 문제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 정도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이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이 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측의 어떤 그 약속 내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정도만 확인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레일과 또 SR의 통합 문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면서 일단 봉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 노조가 요구하는 건 이 조기 통합 이 부분인데 노조 측 요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죠. SR 자체는 지금 현재 철도공사가 지분을 40% 이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일종의 자회사인데 그런데 그 철도공사는 나머지 지분 59%를 다 철도공사가 이제 매수를 해서 완전히 철도공사와 합병을 하자 이제 이런 통합을 하자는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그 59%의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금융회사에서 이 지분을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통합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철도 이용에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여러 용역에서 검증이 된 후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예. 혹은 늦으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뭐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아직 이 문제가 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좀 재발할 가능성, 파업으로 이어질 부분, 이 가능성도 이 주제가 좀 있나요? 그런데 그 SR의 그 분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SR이 이제 그 철도공사와 문제. 같이 통합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철도를 좀 이렇게 세분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거꾸로 이미 세분화된 것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해외 사례를 해주셔서 그런데 네. 추가 질문으로 네. 해외는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해외는 이제 일부 노선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나타나면 운영권을 일부 매각하거나 아니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철도 운영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 사업에서도 예. 사업에도 도이치반이라는 독일 기업이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같은 그런 기업의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곧 조만간 내년 후년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맞습니다. 그 상대 국가의 사업권을 사서 유럽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예. 상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의 시장 안에서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예. 다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최근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게 바로 인력 충원 부분입니다. 이 또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노조는 애초 4,600명 가량을 증원해달라 요구를 했었죠. 지금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철도공사 사측이 아닌 1,800여 명 증가를 예. 사측이 이제 정부를 설득하겠다라는 안에 잠정 동의를 한 거는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철도공사 노조가 주장하듯이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예. 안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분야에서는 자동화라든지 예. 아니면은 시설 투자가 많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 효율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줄인 인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인력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 수치는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죠? 세부 수치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사측의 안이 이제 1,8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예.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1,800여 명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를 이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해도 이 단순히 매듭 지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물론 이 철도 공사의 건의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국토부는 현재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는 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무조건 1,800명이 옳다라고 해서 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는 최근에 철도 네.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은 투자를 해줬거든요. 그 예. 투자라는 거는 뭐 자동화라든지 안전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없었던 많은 예산을 철도공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인력이 좀 효율화되고 뭔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과 결부가 돼가지고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은 증원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그런 부분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철도공사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력 증원 문제를 놓고 항상 따라붙는 이 꼬리표 같은 이 전형적인 이 비판적인 시각이 바로 혈세 낭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철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서비스에 만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단순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쁩니다 해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서는 곤란하고요. 예. 전체적인 철도공사의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력의 효율화와 함께 검토돼서 업무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이 만약에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앞서 제가 좀 여쭤봤었던 SR과의 통합 문제처럼 이 네. 부분 갖고도 파업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예.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왜냐하면 그 노사의 어떤 그 분규에 의한 파업은 뭐 임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근무 조건과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 정책을 가지고 파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좀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매번 파업이 반복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단 임기응변식 협상으로 좀 마무리되는 경우가 앞서서도 좀 많았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토부도 그렇고 사측도 노측도 지금 우리나라 철도는 그 120여 년간의 철도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를 걷고 있거든요. 예. 내년 같은 경우 제가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철도에 투자되는 돈이 도로에 투자되는 돈보다 많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용자도 지금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를 그냥 계속 뭐 약간 옛날 사업, 뭐 이렇게 무거운 산업 정도로만 보지 말고 예. 철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굉장한 파급 효과하고 그다음에 철도가 이번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철도 산업 시스템 자체를 좀 다시 재구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좀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쭙고 네. 싶은 게 이 파업이 지금 재발할 수 있는 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기존 문제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 대화 단절이 이제 가장 큰 위험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노사 합의에서도 향후 인력 숫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쉽게 파업이 다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런 대화의 끈을 계속 잡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이 철도공사 코레일의 이 만성적인 영업 적자 문제 여기에 또 차량 등 이 시설 노후화도 좀 문제란 지적이 뭐 앞서 국감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었고 계속 또 이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이 부분도 좀 우선일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고 맞춰주시죠. 철도공사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 들어서는 여러 번 영업 흑자도 낸 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적자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네. 그게 이제 뭐 KTX라든지 아니면 광역철도의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좀 잘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오래된 열차를 이용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씩 그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개선해 나가면 제가 볼 때 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그 방식이 좋아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그거는 기대하고 저희가 격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나 이 실적 등 코레일의 경영 개선과 관련된 개선책 부분까지 좀 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